기업체에서 학회에 많은 자료들이 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목록을 쭉 봤더니 기업체에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반도체용으로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를 선정하는 공정이 플라스틱 공정에서의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공유를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방법에 기본 방법을 있으면 조언을 하고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실리콘 단결점, 제가 99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반도체 회사에서 디자인을 자꾸 줄여가면서 동일한 메이커 사이즈에서 칩수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결정 결함분의 크기가 엄청 작아지고 있어요. 저 입사할 때만 해도 한 300 나노 정도 마이크로미터 디자인물이 구성돼서 0.18 마이크로 정도의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디램이 이율음내가 입사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디자인물이 약 10나노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이펙트 제어를 10나노 이하짜리로 저희는 나오고 있고 이 정도의 규모가 어떤 거냐면 잠실주 경기장에 축구공이 2개 이상 떨어져 있으면 이제 때리는 크면 또 측정 기술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300mm 웨이퍼에 디펙트 탁구공이 하나가 있으면 그 잡지로 또 정확히 찍어줘요. 그 형상도 표시해주고 그래서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mm 제가 입사했을 때 200mm 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정 결함 중에 대표적인 게 베이컨 시드링 오일인데 그걸 이제 크리스탈 오리지네이트 플러스 이게 이제 없어지는 웨이퍼를 원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스틱런 게임 하면서 300mm로 전환되면서 쭉 오면서 2012년 이때쯤에 팀원가가 나가는지 전까지만 해도 삼성 하이닉스 대만 쪽 제들이 450mm 사야겠다라고 하다가 독일에 기반한 팀원가가 많으니까 이거를 거의 없어져 있지만 지금은 주로 300mm 시장에서 10나노짜리 파티클이라는 결정이라는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게 이쪽에 숙제고요. 또 하나는 V낸드, 버티컬 V낸드로 구조로 가게 되면서 이 적층 단수가 지금 한 64단까지 R&D 초도 개발되고 있는데 멸처리 공정의 온도가 자꾸 낮아지지만 시간은 이제 점점 길어집니다. 토크라시 실리콘에서 옥시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옥시전이 서멀 도너를 형성하면서 전기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옥시전의 온도도 매우 타이트하게 제어하는 초콜릿 실리콘은 좀 역사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용으로 실리콘 단결점을 성장해서 체험해 보자라는 것은 하반 한참 뒤에 나왔고요. 초콜릿 실리콘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디스로케이션의 전파 부분인데 메시라는 분이 맥킹법을 도입을 하면 그게 제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정을 개발하면서 이후에 프로틴 정법하고 초콜릿법의 공정을 하다가 멸처리 공정에서 산소 섭취물이 디바이스 제조 공정에서 메타 오염을 제어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멸처리 공정에 올라가면서 웨이퍼의 스트렝스, 디그레이션, 디포메이션에 영향을 주는데 옥시전이 그거에 대해서 매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초콜릿키로 계속 15, 이 시대만 해도 150mm, 200mm, 300mm 발전했습니다. 이후에 2000년대 전후 후반기를 지나면서 300mm로 전환되면서 마그넷을 초전도 마그넷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초전도 마그넷은 한 3,000에서 5,000 가우스 정도 사용합니다. 실리콘에 들어가는 옥시전은 석영도가니부터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저압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가 휘발돼서 날아가요. 한 1%가 인공내로 들어가는데 한 11cm나 18cm 앞정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장을 호리젠탈로 걸다 보니까 비대칭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벨트 플로우 패턴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최근에 한 2012년, 14년 되면서 시뮬레이션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사용학 소프트웨어도 나왔고 그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응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리콘 내 옥시전은 FTI로 측정했을 때 이 프리퀀시에서 피크치가 있거든요. 피크치를 레퍼런스인 FZ 플로팅존 레이트하고 콜레이션해서 정도를 계산합니다. 2012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보면 레일레이 버나드 인스테빌리티가 발생을 한다. 벨트에 영향을 주는 게 자기장 파트만 놓고 일단은 자기장 세기, 그다음에 BP하고 벨트 전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레일레이 버나드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이후 키맥 소프트에서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표된 프로젝트 벨트 플로우 패턴이 비대칭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수가 있습니다. 초크라스키 크리스탈 부어있는 어떤 그릇 위에 단열점을 이렇게 위에서 인상하기 때문에 멜트 표면에 어떤 회전하는 디스크를 올려놓고 했을 때 발생하는 로테이팅 디스크 형태의 멜트 플로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때 발표된 키넥 소프트를 저희 회사에서도 2014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자기장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인가했을 때 자기장을 호리젠탈로 인가하는 방향하고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버티컬로 잘라보면 벨트의 플로우 패턴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저희가 많은 의미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제 이게 저희가 인곳을 성장한 스타일인데 도가니에 440kg, 500kg 차지하고 단결점은 초가속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파란색이 그 당시에 풀링 스피드를 위로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링 스피드에 레디에이션이 생기고 그 인곳에 대해서 OI를 측정한 값이 빨간 때는 이 스피드 플럭츄에이션하고 OI의 어떤 트렌드하고의 어떤 상관성이 있어 보이고 이 인고 기록지에 따라서 그 얘기는 멜트 뎁스에 따라서 패턴이 크게 변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산소 농도의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제어되지 않으면 어려운 도전을 많이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또 하다 보니까 프로젝탈 마그넷 장치의 자기장이 가장 센 중심 위치가 벨트 내부에 있을 때하고 벨트 외부에 있을 때하고 이 풀스피드 변동하고 산소 농도의 변동 간의 상관관계가 다르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풀스피드 변동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안에 결정에 생기는 결정 결함이 저희가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스피드 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리콘 멜트 내부에 마그넷 장치의 중심이 있으면 스피드 변동을 줄이면 산소 농도 변동이 커지는 이쪽 방향을 저희가 지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스피드 변동을 줄이면 산소 농도 변동을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마그넷 장치의 중심이 멜트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 우선 이제 14년도에 저희가 도입한 키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상용하는 상평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매우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오늘도 많은 연구원님들 보고하고 보는 분이었지만 성차원적인 거동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많이 부족을 해서 공부를 했고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3차원 멜트 플론의 어떤 해석을 할 때
단면을 잘라서 그런 어떤 2차원 평면에서의 거동을 벨트를 이런 식으로 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해석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도입을 해서 저희 벨트 플로우 패턴을 보게 되면 센터도 있고 세들 포인트, 스파이럴 포인트, 리미트 사이트 이런 것들이 여기 같이 존재해서 섞여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라봤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장이 그 벨트 속에 있을 때 프리서페이스에 걸리는 구조의 요소를 줍니다. 프리서페이스에서 10mm 아래로 내려갔을 때 잘라보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같은 상황에서 크리스탈과 크루시블의 회전 방향은 포로테이션을 돌려보니까 얘하고 또 많이 다른 현상입니다. 각달에 대해서 자기장 방향하고 자기장 수직한 방향 짜놔서 보니까 패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논문 레일의 변화대 인스테빌리티가 존재한다는 걸 착안해서 벨트 뎁스가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함에 따라서도 좀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이 바디 벨트 뎁스가 어떤 특정 뎁스 이상으로 좀 작아지게 되면 이 크루시블 로테이션 셀에 의한 거하고 시드 로테이션 셀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크루시블 로테이션 셀이 없어지고 시드 로테이션 셀이 전체를 제거하는 이 롤 오버 현상이 생기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이 롤 오버 현상이 앞서 보여드린 스피드 변동의 어떤 영향을 주거나 산소농도의 그대로 가져온 것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서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잘 좀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거를 최적화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언스테이블 매니폴더하고 스테이블 매니폴더가 벨트 뎁스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위에 표면에서 10mm 아래를 잘라보면 미니 사이클이 이렇게 타원 형태형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 타원과 여기 생기는 포물선을 극좌표계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에 하프만 넘버하고 시드 로테이션 레이넌트 넘버 혹은 크루시블 로테이션 레이넌트 넘버가 단열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공정 조업 조건에서 벨트 뎁스에 따른 이 시드 로테이션과 크루시블 로테이션 조건을 갖고 가면서 이 리밋 사이클이 벨트 뎁스가 변하더라도 최소한 안 변하는 조건으로 공정을 설정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인데 온도는 저희 이제 실리콘 벨트가 1470도 시기가 이제 맥힌도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정도 온도가 되면 옆에 이제 히터하고 바닥 쪽에 히터가 다열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탑한 영향이 제일 뜨거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 제일 차가운 부분이 이제 성장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러면 델타 T라고 놓고 저희가 이제 합존 이니셜 컨디션이나 조건 변화에 따라서 델타 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시드 로테이션에 의해서 그 로테이팅 디스크가 생기고 이때 허츠에서 나온 옥시전이 회전하다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시드 로테이션 셀 안에 들어와서 성장 계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는 결국 이 시드 로테이션 안에 있는 벨트 플로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 각 북부적인 지점에서의 유체의 속도를 다시 한번 지점별로 측정을 다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후젠탄 마그넷을 걸고 실제 유체의 유축을 지으면 이 바닥 쪽이 약 1이라고 하면 2분의 R 지점은 3배 정도의 빠른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은 한 10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벨트 뎁스에 따라서 유체 유속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무차원 해석을 할 때 부적인 무차원을 쏟아내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의 레퍼런스 논문에서 시드 로테이션 레이논드 넘버에서 인곳의 크기 가지고 혹은 도가니의 크기, 지름 혹은 레이트 전체 뎁스 가지고 캐스터릭 랭스를 설정을 하는데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실제 어떤 웹팅 하는 커뮤니티의 크로스섹션 에어를 가지고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터를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서 각 지점에서의 유속과 전체 온도를 가지고 레이더 이런 거 가지고 내추럴 컨벡션을 대표하겠다고 하고, 물론 이제 추구적인 레이너드 덴서의 제곱을 가지고 크로스 컨벡션을 정의를 해서 이 두 개의 비가 조업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해봤어요. 일단 자기장 세기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약한 자기장일 때는 이게 음수값을 보이는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기장을 강하게 써야 이 변화의 폭도 줄어든다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첨가우스 이하를 쓰게 되면 유독성이 인도잘 연결성이 안 자라는 어떤 한 방향의 플리 디벨롭먼트 플로우 패턴이 생기려면 적어도 2000가우스 이상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모멘텀 부분하고 온도에 대한 부분을 최적화를 해서 실제 이제 실험을 끝났더니 인고 랭스를 여기 좀 표현을 했고요. 이게 센터 지점의 옥시전이고 각 웨이퍼를 제작했을 때 에지 반경 방향의 옥시전 뒤쪽 멜트 뎁스가 좀 낮아질 때는 반경 방향의 온도 분포가 되게 좋은데 멜트 뎁스가 좀 많을 때는 아직도 이 레디얼 방향의 상부가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다리 초반부 멜트가 많을 때 반경 방향의 온도 옥시전의 플럭추에이션이 이게 존재하는 것을 잡으려고 저희가 마그넷 장치를 좀 이동을 시켜봤습니다. 테스트 1에서는 그냥 멜트 속에 있다가 멜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쭉 가게 됐습니다. 테스트 2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바깥에 갔다. 테스트 3에서는 이 포지션으로 오다가 계단식으로 기울기 좀 다르게 설정을 해서 해봤고, 나머지 네 번째 최적화에서는 선형적으로 요거의 공부에 마그넷의 어떤 이동 속도에 따라서 아주 초반부에 인구 길이당의 OI 변동이 이런 선형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계산을 해 나가니까 산소농도의 플럭추에이션이 초반부에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기장의 가장 큰 부분이 멜트 속에 있을 때에는 이 유체 유속과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로렌츠 포스가 내 멜트 안쪽으로 구심력을 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죠. 바깥쪽은 원심력을 가지고 작용을 해서 실제 태산 흐름에서 이 구심력이 작용해서 푸시로 회전을 많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저희가 멜트 바깥쪽에 자기장의 중심을 합칠 때에는 멜트 전체에 원심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로렌츠 포스가 작용을 해서 전체적인 이 회전 흐름이 충분히 잘 섞이 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나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개선된 게 아닌가. 다리 초반부하고 다리 후반부에 멜트 뎁스가 변하니까 이때는 멜트 뎁스가 다리 초반부에는 멜트 뎁스가 많으니까 동일한 랭스를 보일 때 옥시전의 스타레이션 패턴이 적은 멜트 뎁스가 이제 줄어들면 흐름 패턴의 속도가 빨라져서 흐름 패턴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저희 경쟁사들은 실리콘 웨이퍼 업계는 지금 5개 내지 6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삼성이나 하이닉스 고객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웨이퍼를 좀 가져다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에스퍼사는 마그넷 장치를 프로젝터를 안 쓰고 커스를 쓰기 때문에 조금 특성이 좋습니다. 저희 15년도와 저희가 봤을 때 수준이 이 정도 차이였습니다.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에지 쪽에 드랍되는 부분이 이 부분도 내가 안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고객의 S1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해주겠다. 저희는 아직 많이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좀 개발 중이지만 그런 목표를 두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의 어떤 고민, 산업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아직 개선점이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